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이 우리 공화당의 영입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친박신당이죠. 우리 공화당이 영입할 인사로 약 50여 명을 구성하고 있다고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 영입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을 지금 유일하게 면회하는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거든요. 유영하 변호사가 인사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승낙을 하고 우리 공화당 지도부 등과 상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는 3선 이상 의원들로 보통 구성된 그 친박 TK 진영이 있고요.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관료를 지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친박 TK 쪽에는 이병석 전 의원, 서상기, 김태환, 박창달, 곽성문 전 의원,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 관련 출신 인물들도 있습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보이네요. 이 대한애국당에서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좀 듣고 오시죠.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정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리 공화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모시겠다. 우리 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그 재창당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그런.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무슨 중요한 결단을 내리거나 무슨 창당을 하거나 할 때 대통령과 그 긴밀하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네, 그 영입 리스트를 보니 좀 과거에 친박 연대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이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년 총선 앞두고서 좀 유의미한 좀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판결이 나오고 나면 이제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그때 사실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홍문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이 자유한국당에서 본인들이 황교안 대표의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공천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했던 사람들하고 척을 지면서 좀 피해자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게 되면 TK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눈앞에 그 대상이 있을 때하고 또 지금처럼 이 전국일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전에 물론 친박연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국회의원 당선시킨 것처럼은 못 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가능성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미지로 내세워서 뭔가 해야지만 자기들이 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저는 앞으로 이 분을 계속해서 연결점으로 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주원규 의원들이죠.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사실 이제 제2의 친박 연대다라는 것 자체도 그때 성립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선의의 피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늘에 묻힌 선의의 피해자라는 어떤 그러한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이 분명히 막강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층이 내년 총선에 들어가면 저는 표심 잡기, 자기들 보수의 부동층 표시에 잡기에도 아마 급급할 것 같아서 저는 찻잔 속의 파도가 맞지 않나 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저렇게 옥중 정치를 하고 계신지 이렇게 뭐 리스트를 만들고 계신지 그것부터 과연 진실인지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재원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에 갔더니 우리 공화당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렇게 서로 자주 보고 접촉한다는 것도 본인들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도 면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일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공화당 측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옥중칠 하고 있다 이런 리스트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박근혜도 모르는 진박이 있다.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진실 여부가 상당히 의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옥중농치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2008년도의 친박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기지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아니 박근혜가 그래도 박정희 딸인데 하는 그런 그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아 형이 좀 너무 세긴 세다. 뭐 평생을 이따 죽으란 말이야.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될 분 책임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오은 위원 예전하고 드리겠습니다. 달라요. 2008년도 친박 연대 때만큼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열 몇 석의 의석수를 차지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옥중에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결집력이 또 어마어마하고 지지층 결집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T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견제하는 정도의 어떤 수는 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서 뭐 이거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의사는 이렇답니다라는 식의 메시지 혹은 그런 정도의 이미지만 좀 풍겨도 네. 이걸 덥석 물 거란 말이에요. 공화당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일파만파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안 내고를 떠나가지고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건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